안녕하세요. 헬로 트레킹의 정우입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겨울에 등산을 하면 배낭에 넣어야 할 물품들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등산을 갈 때 배낭에 무엇을 넣고 다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저희가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정해진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패킹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댓글에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 의견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겨울 등산을 하면서 느꼈던 물품들을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챙겨가는 물품, 두 번째는 기후 조건에 따른 물품, 세 번째는 특수한 산행 목적이 있을 때 챙겨가는 물품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반드시 챙기는 물품인데요. 저희가 겨울 산행을 가면 90% 이상은 챙겨가는 물품이에요. 그 첫 번째는 배낭입니다. 배낭이 없어도 일반 가방으로 등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재나 수납 공간에 있어서 등산 배낭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저희는 35리터와 50리터 배낭을 겨울에 사용을 하는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50리터보다는 35리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처음 등산할 때 등산 가방 용량이 가장 신경 쓰일 텐데요. 사실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직접 패킹한 경험이 없었을 때, 그리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잘 몰랐을 때 이런 혼선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보통 동계 당일 산행용 배낭은 30리터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만 산행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배낭 용량을 잘 정하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등산화입니다. 저희도 다른 계절은 트레일 러닝화 같이 가벼운 신발을 신고 산행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미드컷 이상의 등산화를 꼭 신는 편이에요. 이유는 평소보다 미끄러운 겨울산에서는 미드컷 이상 등산화가 안정성이 좋고 발목까지 감싸주기 때문에 발의 보온성도 좋습니다. 물론 게이터를 착용할 수도 있지만 너무 번거롭고 발이 무거워지는 느낌이라 겨울철에는 보통 하이컷 등산화를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물품은 옆에 있는 디팩입니다. 디팩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저희는 꼭 챙겨갑니다. 우선 디팩은 겉이 빳빳해서 배낭 안에 넣었을 때 배낭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방수와 단열 효과가 있어요. 얼음물을 넣어두면 조금 더 오래 가고 따뜻한 음식을 넣어두면 빨리 식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여름에는 얼음물과 음료수를 넣어두고 겨울에는 식사를 넣어서 다닙니다. 마지막으로 수납 관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디팩을 사용하면 배낭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보통 디팩 2개를 사용을 하는데 한쪽에는 음식을 넣고 다른 한쪽에는 물품들을 넣고 다닙니다. 네 번째는 등산 스틱입니다. 겨울산은 바닥이 얼어 있어서 다른 계절에 비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등산 스틱이 있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산행을 즐길 수 있어요. 물론 등산 스틱은 겨울뿐 아니라 사계절 모두 들고 다니는 물품이에요. 다섯 번째는 무릎 보호대입니다. 우리 무릎에 있는 반월판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는데요. 물론 노화로 인한 손상은 막을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면서 생기는 손상을 최대한 막아주는 게 좋겠죠. 가장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피도 작고 무겁지 않기 때문에 매번 챙기고 다니는 물품이에요. 여섯 번째는 보온 물통입니다. 겨울에는 춥고 체온도 떨어져서 따뜻한 물이나 커피 그리고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죠. 저희는 겨울 등산 때 900ml짜리 보온병 1개와 작은 보온병 하나를 챙겨갑니다. 900ml 보온병은 주식인 라면을 먹을 때 사용을 하고요. 작은 보온병은 미리 믹스커피를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등산 때 믹스커피를 타먹는 것도 사실 일이라 미리 집에서 타가는 편이에요. 참고로 작은 보온병은 디팩에 넣어서 보온을 좀 더 강화를 하고 큰 보온병은 커서 배낭 사이드 포켓에 넣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쓰레기 봉투와 젓가락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봉투는 꼭 챙겨가는 편이고요. 저희는 디팩 안쪽 수납 공간에 넣어두고 다닙니다. 그리고 젓가락이나 수저는 식사를 한다면 챙겨가야 하는데 저희는 보통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등산용 젓가락과 수저를 구입할까 고민 중이에요. 일회용품을 쓰면 쓰레기가 계속 나와서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먹은 자리는 잘 치우고 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식사입니다. 등산할 때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산은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큰 운동이에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행동식으로 초코바를 항상 챙겨가고 식사로는 보통 김밥과 라면 그리고 빵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력 빵은 역시 꿀호떡이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무튼 식사 부분은 개인의 선호에 맞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는 장갑, 비니, 그리고 넥 워머입니다. 저번에 레이어링을 설명드렸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 물품들은 겨울 산행 때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갑은 손가락 장갑으로 움직임이 편하고 보온 성능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을 사용 중이에요. 현재 이 제품은 내구성이 별로라 다른 제품을 지금 주문했습니다. 지금 배송 중이에요. 겨울에 혹여 밧줄이나 돌 그리고 쇠를 맨손으로 잡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하산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장갑은 꼭 챙겨가요. 근데 이런 장갑을 끼면 춥지 않냐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챙겨가는데 일반 모자는 보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겨울에 머리에서 뺏기는 열이 생각보다 커서 보온을 잘 해줘야 하는데요. 비닐을 쓰면 보온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귀까지 덮을 수 있는 비닐은 혹여 귀돌이가 없어도 귀를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넥 워머인데 넥 워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겨울 산행 때 차이가 큽니다. 목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만 차단해도 불필요한 열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새로운 게 배송 중이에요. 물론 바라클라바라고 해서 얼굴부터 목까지 보온을 시켜주는 물품이 있는데 그걸 끼면 조금 도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할 순 있지만 별로 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저희는 비니와 넥워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선글라스와 선크림입니다. 산에 가면 자외선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물품을 꼭 챙겨갑니다. 어차피 부피도 크지 않고 가벼워서 큰 부담은 없습니다. 11번째는 보조 가방입니다. 보통 가방끈에 매달아서 사용을 하는데 핸드폰이나 선글라스 같이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 물품들을 넣어두면 산행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챙겨가는 물품이에요. 12번째는 핫팩입니다. 왜 들고 가냐? 그럴 수 있는데 하나 정도 챙겨가면 좋더라고요. 손이 차가울 때 이보다 빨리 녹여주는 아이템도 없어요. 그리고 딥팩에 넣어두면 식사를 더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13번째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겨울에는 전자기계 배터리가 평소보다 빨리 떨어져요. 특히 핸드폰으로 GPS까지 실행을 하고 있으면 더 빨리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하나를 챙겨가면 조금 더 여유있게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충전할 게 많아서 2000mAh짜리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만약 차량이 없는 산행을 한다면 6000mAh 이하로 챙겨갈 것 같아요. 14번째는 응급약품 키트입니다. 사실 챙겨가는 건 소독솜이랑 연고 그리고 밴드가 전부예요. 다만 1박 이상 산행을 갈 때는 소화제, 진통제를 더 챙겨갑니다. 사실 당일 산행 때 까먹고 안 챙겨갈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방석 또는 의자입니다. 다른 계절에는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위험하지 않으면 앉아서 쉬면 됩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어딜 앉아도 엉덩이가 시려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서 저희는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구입한 이 방석을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딱히 없었어요. 불편한 게 발견되면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90% 반드시 챙겨가는 물품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기후 조건에 따른 물품입니다. 기후 조건에 따른 물품이라 기상 조건을 미리 확인해서 챙겨가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물품이죠. 첫 번째는 게이터입니다. 게이터는 산행 중 물이나 눈, 기타 부스러기가 등산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종아리와 등산화 사이에 착용하는 제품인데요. 눈이나 비 소식이 있거나 눈이 많이 와서 쌓였다는 소식이 있으면 챙겨가는 물품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는 산을 갈 때 기상도 확인을 하지만 산의 상태를 주로 인스타그램으로 확인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가야 할 산을 검색하시고 최근 게시물로 들어가시면 가장 최근에 올라온 사진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댓글도 같이 확인해서 정말 최근에 다녀온 사진인지 확인하고 산행 계획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젠입니다. 아이젠은 눈이나 얼음길에서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등산화에 착용을 하는 건데요. 사실 쓰임이 너무 확실한 물품이죠. 다만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아도 정상 부분이나 높은 지역에는 얼음이 껴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잠깐을 위해 아이젠을 챙겨가지 않아요. 이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체크를 하거나 최근에 눈이 왔는지를 체크해서 필요 유무를 결정하는 편이에요. 다만 겨울에 1박 이상의 종주를 계획할 때는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보통 챙겨가는 편이고요. 세 번째는 우위입니다. 우위 또한 쓰임새가 너무 확실하죠. 사실 비나 눈 예보가 없으면 쓸 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게감도 있어서 무조건 들고 가기엔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비나 눈 소식이 있으면 보통 등산을 안 갑니다. 근데 왜 샀냐? 사실 해외 트레킹을 할 때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건 2018년에 친구들과 지리산 산행 때 한 번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현아는 구입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 특수한 산행 목적에 따른 물품이에요. 저희가 생각한 특수한 산행 목적은 일출 산행, 1박 이상의 종주 또는 야간 산행 등이 있습니다. 이 산행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추위에 장시간 노출이 심하고 빛이 없는 환경에서 산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저희는 추가적인 물품을 더 챙겨서 갑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벙어리 장갑입니다. 처음 카테고리에서 설명한 장갑은 활동이 편하고 약간의 보온이 가능한 장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출 산행같이 정상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보온이 많이 부족한 장갑이에요. 그래서 보온성이 더 좋은 벙어리 장갑을 챙겨갑니다. 일반적으로 벙어리 장갑이 손가락 장갑보다 따뜻한데 이는 장갑 안에서 손가락끼리 열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일출 산행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이 벙어리 장갑을 챙겨갑니다. 두 번째는 이 보온 옷입니다. 일출 산행 같은 경우는 장시간 추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보온이 좋은 옷을 챙겨갑니다. 저희는 정상에서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부피를 떠나서 가장 따뜻한 옷을 챙겨갑니다. 참고로 여벌옷을 챙기게 되면 가방의 부피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체질이나 그날 산행 스타일에 맞게 챙겨가는 게 패킹 시 불필요한 부피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산 시에는 벗고 내려가죠. 하지만 이런 산행 목적이 아니고서는 추가적으로 여벌옷은 챙겨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비닐막이나 스톰실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휴식을 할 때 바람을 막아줘서 안에서 따뜻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보통 겨울에 바람 강도가 7m/s 이상일 때 가지고 가려고 구입한 제품이에요. 아직 구입하고 사용을 못했는데 우선 사용이 쉽고 패킹도 괜찮은 편이라 일출 산행 때 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헤드랜턴이에요. 일출 산행과 야간 산행은 어두울 때 산행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손이 자유로운 헤드랜턴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요. 등산을 하다 보면 스틱을 사용하거나 밧줄을 잡거나 돌을 잡아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후레쉬나 일반 후레쉬보다는 헤드랜턴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겨울 산행은 해가 짧기 때문에 헤드랜턴을 들고 가야 한다 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특수한 산행 목적이 없으면 챙겨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늦게 출발하는 산행이나 저희 체력 수준보다 긴 산행을 당일 산행 코스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거죠. 사실 예전에는 다 들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가방 부피만 커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안 들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마스크입니다. 코로나가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기본적으로 쓰고 가는 마스크도 있지만 혹시 분실하거나 끈이 끊어지면 사용하려고 여분을 챙겨갑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놈의 마스크 없이 등산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저희의 패킹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론 소개드린 물품 외에도 가지고 가야 할 물품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 조건이나 특수한 산행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이 필요하다면 들고 가야 할 물품들도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 배낭의 용량도 달라질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저희의 경험에 의한 분류다 보니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통해 겨울 산행 시 배낭 패킹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등산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등산 패킹 목록을 만드는 것도 좋겠죠.
답을 밖에서 찾기보다는 안에서 찾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챙기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좋은 패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등산가 존 부르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벼운 것이 옳다. 무거운 배낭은 산행 속도를 늦추게 되고 가벼운 배낭은 산행을 즐겁게 해줍니다. 본격적인 겨울 산행이 시작된 만큼 준비를 잘 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산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